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이상 분들을 위한 고혈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압약을 매일 드시면서도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걱정이 되거나 약에만 의존하는 게 맞나 싶으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어떤 운동이 안전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 적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의사의 처방약과 함께 병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특히 50대 이후 신체 변화에 맞춘 실용적인 내용들로만 구성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고혈압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혈압이 높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합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의 압력을 수축기 혈압, 심장이 이완할 때의 압력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죠. 보통 12,080mmHg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앞에 숫자가 수축기, 뒤에 숫자가 이완기 혈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50대부터는 특히 수축기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대동맥과 같은 큰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의 기준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13,080mmHg 이상부터 고혈압 전 단계로 보고 관리를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왜 고혈압이 무서운지 아시나요?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이 거의 없으면서도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병, 눈 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의 주요 원인이 바로 고혈압이에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의 노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압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분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아요. 6g이면 티스푼으로 약 1티스푼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이미 많은 염분이 들어있어서 실제로는 더 적게 넣어야 합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절임 음식은 가능한 적게 드세요. 라면, 즉석식품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세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이 칼륨이 풍부해요.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푸른 잎 채소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생선, 닭 가슴살, 콩류를 통해 섭취하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피하세요. 버터, 라드, 마가린 대신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을 사용하시고 튀긴 음식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굽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당분이 많은 음식도 제한하세요. 설탕, 사탕, 케이크, 탄산음료 등은 혈압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과일의 자연 당분을 통해 단맛을 느끼세요. 식사량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소량씩 자주 드세요. 과식을 하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목표는 일주일에 150분, 즉 하루 30분씩 5일 정도입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말을 할 수 없다면 강도를 낮추고 너무 쉽다면 조금 더 빠르게 해보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혈압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간단한 운동부터
5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2-3번, 하루 20-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서 위험해요. 반드시 준비 운동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고 마무리 운동으로 천천히 강도를 낮추세요.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많이 차면 즉시 중단하세요. 운동 전후로 혈압을 재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운동을 하실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아침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시간대라서 갑작스러운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몸을 깨운 후에 시작하세요. 9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고혈압은 다른 질환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서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 고지혈증, 신장질환 등은 고혈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함께 있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훨씬 커지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세요. 혈당 검사는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를 통해 장기간의 혈당 조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고혈압과 당뇨가 함께 있으면 혈관 손상이 더욱 빨라지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며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신장 기능 검사도 중요합니다. 크레아티닌, 혈중요소 질소,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신장 질환이 있으면 혈압이 더 오르기도 합니다. 눈 검사도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망막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망막 검사를 통해 전신혈관의 상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등으로 심장 건강도 확인하세요.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비대나 심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많이 차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또한 혈압과 관련된 여러 검사들을 통해 2차성 고혈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부신 기능, 수면 무호흡증 등이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정기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10번째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고혈압이 갑자기 매우 높아지거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고혈압 응급 상황이란 혈압이 갑자기 매우 높아지면서 장기에 손상이 생기는 상황을 말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20mmHg 이상이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겼을 때 특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라면 뇌출혈이나 뇌압 상승을 의심해야 합니다. 목이 뻣뻣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시야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응급 상황입니다.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거나 겹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는 뇌혈관이나 망막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도 위험한 신호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나 숨이 갑자기 차는 증상은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도 응급 상황입니다. 이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간단한 테스트로 양팔을 들어 올리게 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웃어보라고 했을 때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도 위험합니다. 갑자기 정신이 없어지거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뇌압 상승이나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해요. 구토나 심한 오심이 지속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두통과 함께 나타나는 구토는 뇌압 상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절대로 집에서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혈압을 급격히 낮추려고 하면 오히려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줄어들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119에 신고하거나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응급실에서는 전문적인 약물을 사용해서 혈압을 서서히 조절하면서 장기 손상
손상을 최소화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갈 때는 평소에 복용하던 약물 리스트를 가져가세요. 혈압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약물과 건강기능식품도 포함해서요. 이런 정보는 응급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해 미리 알려두세요. 본인이 의식을 잃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탈수는 혈액을 진하게 만들어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나누어서 마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분 제한을 받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세요.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갑작스러운 분노나 흥분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날 것 같으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심호흡을 하거나 차가운 물을 마셔서 진정하세요. 추운 날씨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외출할 때는 충분히 보온하고 실내외 온도차가 클 때는 서서히 적응하도록 하세요. 사우나나 찜질방도 주의하세요.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 혈압 변화가 클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만 이용하고 어지러우면 즉시 나오세요. 변비를 예방하세요. 배변할 때 과도하게 힘을 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하세요. 혈압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9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고혈압은 다른 질환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서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 고지혈증, 신장질환 등은 고혈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함께 있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훨씬 커지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세요. 혈당 검사는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를 통해 장기간의 혈당 조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고혈압과 당뇨가 함께 있으면 혈관 손상이 더욱 빨라지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며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신장 기능 검사도 중요합니다. 크레아티닌, 혈중요소 질소,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신장 질환이 있으면 혈압이 더 오르기도 합니다. 눈 검사도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망막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망막 검사를 통해 전신 혈관의 상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등으로 심장 건강도 확인하세요.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비대나 심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많이 차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또한 혈압과 관련된 여러 검사들을 통해 2차성 고혈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부신 기능, 수면 무호흡증 등이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정기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10번째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고혈압이 갑자기 매우 높아지거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고혈압 응급 상황이란 혈압이 갑자기 매우 높아지면서 장기에 손상이 생기는 상황을 말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20mmHg 이상이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겼을 때, 특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라면 뇌출혈이나 뇌압 상승을 의심해야 합니다. 목이 뻣뻣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시야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응급 상황입니다.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거나 겹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는 뇌혈관이나 망막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도 위험한 신호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나 숨이 갑자기 차는 증상은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도 응급 상황입니다. 이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간단한 테스트로 양팔을 들어 올리게 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웃어보라고 했을 때
때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도 위험합니다. 갑자기 정신이 없어지거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뇌압 상승이나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해요. 구토나 심한 오심이 지속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두통과 함께 나타나는 구토는 뇌압 상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절대로 집에서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혈압을 급격히 낮추려고 하면 오히려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줄어들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119에 신고하거나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응급실에서는 전문적인 약물을 사용해서 혈압을 서서히 조절하면서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갈 때는 평소에 복용하던 약물 리스트를 가져가세요. 혈압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약물과 건강기능식품도 포함해서요. 이런 정보는 응급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해 미리 알려두세요. 본인이 의식을 잃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탈수는 혈액을 진하게 만들어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나누어서 마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분 제한을 받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세요.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갑작스러운 분노나 흥분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날 것 같으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심호흡을 하거나 차가운 물을 마셔서 진정하세요. 추운 날씨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외출할 때는 충분히 보온하고 실내외 온도차가 클 때는 서서히 적응하도록 하세요. 사우나나 찜질방도 주의하세요.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 혈압 변화가 클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만 이용하고 어지러우면 즉시 나오세요. 변비를 예방하세요. 배변할 때 과도하게 힘을 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하세요. 혈압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의 소통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검진을 받고 혈압 조절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혈압약의 종류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새로운 치료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약을 빼먹은 날이 있다거나 부작용이 있다거나 생활 습관을 지키기 어렵다거나 하는 문제들을 숨기지 말고 상담하세요. 의사는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들은 의사의 처방약을 대신할 수는 없고 보조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마늘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선한 마늘을 요리에 사용하거나 마늘 우린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마늘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히비스커스 차도 혈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도 마실 수 있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하지만 이뇨 작용이 있으므로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세요.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생선을 충분히 드시지 못한다면 오메가3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코엔자임 Q10도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특히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코엔자임 Q10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그네슘 보충제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마그네슘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보충제든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 환경도 중요합니다. 집안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세요.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소음을 줄이세요. 지속적인 소음은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혈압을 높입니다. 가능하다면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그렇지 않다면 귀마개나 소음 차단 장치를 활용하세요. 조명도 중요합니다.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조명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색조의 조명을 사용하세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춥거나 건조하거나 습하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온도는 20-24도, 습도는 40-60% 정도가 적당합니다. 혈압 관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세요. 식단 관리나 운동, 약물 복용 등에서 가족들의 도움이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도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환자 모임이나 건강관리 동호회에 참여해보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과 소통하면서 더 나은 건강관리 방법을 찾아가세요. 혈압관리 앱이나 기기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압 측정 기록, 약물 복용 알림, 운동 관리, 식단 기록 등을 도와주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술에만 의존하지는 마세요. 기계는 보조 수단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과 의료진과의 협력입니다. 혈압 관리에서 피해야 할 잘못된 정보들도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TV에서 나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맹신하지 마세요.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이 잘 조절되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자연요법만으로도 혈압을 완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연요법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혈압이 높다면 반드시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혈압이 조금 높은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경미한 고혈압도 장기간 지속되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나이와 함께 혈압이 오르는 경향은 있지만 이를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 관리는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잘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정상인과 다를 바 없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약물을 바꿔야 할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을 지키기 어려운 날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중요해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운동하기보다는 일주일에 3번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공 경험을 쌓아가세요.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유지하세요. 혈압이 조금이라도 낮아졌거나 운동을 꾸준히 했거나 금연에 성공했다면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의료진 모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50대 이상 분들을 위한 고혈압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금주, 체중 관리, 정기적인 혈압 측정, 규칙적인 약물 복용, 정기검진, 그리고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몸에 변화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받으세요. 혼자서 판단하거나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마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압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켜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건강한 혈압 관리로 활기찬 인생 후반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